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히알루론산, 콜라겐, 일라스틴이 빠지면서 스몰픽 디소더라고 하는데 에이징 트리거 포인트 사실 몇 시간 내기에도 할 수 있는. 자, 우리 최 원장님 또 이 동안의 얼굴이고 또 이 윤곽이 아주 윤이 나오고 계신데 우리 동안 얼굴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고 또 얼굴 노화를 막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야, 이것은 안티에이징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몇 시간 내기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부위별로 하면 뭐 눈썹의 위치가 어떻다든지 나이가 들면 인중이 길어지고 윗입술이 얇아지고 말려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의 부위별의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크게 우리가 보면 동안은 일단 탄력이 떨어지고요. 피부에 우리가 3대 지표죠. 히알루론산, 콜라겐, 일라스틴이 빠지면서 껍데기에 탄력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뼈나 안에 있는 서포트 조직이 무너져요. 뼈도 얇아지거든요. 나이가 들면 턱뼈도 얇아지면서 탄력이 줄으면 내려오죠. 그래서 처짐이 유도되고 또 볼륨도 줄어들어요. 안에 있는 지방층이 줄어들죠. 그래서 크게 보면 볼륨이 줄어들고 탄력이 줄어들고 서포터 조직이 무너지면서 처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반대로 시술을 하는 것이죠. 꺼지려고 하는 위치에 볼륨을 우리가 주고 안 처지도록. 그리고 피부에 그러한 영양분들이 빠지면 피부에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을 주사를 해주고 처지니까 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앵커링 주사를 한다든지 좀 당기다든지 이러한 시술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동안의 특징 결국은 우리가 피부 탄력이다 그렇죠?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일이 벌어진 후에 예. 수술을 하거나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에이징 트리거 포인트라 그래서요. 16군데에 딱 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본부장님이 저한테 상담을 오시면 그 16군데가 5초 만에 스캔을 쫙 하는 것이죠. 아, 여기는 이제 도미노처럼 노화가 진행될 것 같다. 또는 이미 어느 정도 1단계 진행됐다, 2단계 진행됐다. 여기는 어떠한 시술들을 해야겠다. 그런 포인트들별로 이렇게 시술을 하면 진행된 부분이 조금 돌릴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진행될 속도들을 엄청 느리게 진행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제가 지금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것은 저희가 하기에 나름이죠. 10만 원에 할 수도 있고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비용은 이제 하기 나름인데 시술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뭐 하실 게 크게 없으실 것 같은데. 아까 전부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도 본인을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노력해야 더 막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럼요. 저희들 여기 동창 친구들 만나러 가면 이 동안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방금 이제 최 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병원을 가고 본인이 노력하고 그렇게 하니까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안면 윤곽 아까 자, 이런 사람은 꼭 성형 수술이 필요하다. 이제 이 성형 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특히 이제 윤곽술이 꼭 필요한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내가 이 부위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있는 사람. 갑자기 즉흥적인 게 아니고요. 제가 옛날부터 나는 이 부위 때문에 너무나 신경이 많이 쓰이고 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고 수술을 꼭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오랫동안 지속됐던 사람. 그러한 분들이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요즘은 수술의 기술이 엄청 많이 발전하고 또 많은 좋은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분들을 많이 알아보시기만 하면 수술을 하면 대부분의 결과가 좋으세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수술이 필요 없는데 꼭 가서 먼저 이 수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수술을 이제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요? 엄청 많죠. 네. 권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한 20-30%는 돼요. 윤곽 수술을 하러 오시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이 꼭 필요한 분들, 진짜 그러한 분들은 누가 봐도 수술이 좀 필요해요. 환자분이 본인이 어릴 때부터 내가 턱을 줄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턱이 굉장히 큰 분들이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은 같은 수술에도 효과가 엄청 좋고 환자분도 수술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설명드리면
계속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얼굴이 좀 더 작아지고 싶은 거예요. 윤곽으로 예를 들면 턱은 진짜 없어요. 할 거 크게 없는데 물론 제거를 하면 조금 더 작아 보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항상 드려요. 사진상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본인만 느낄 수도 있다. 그래도 수술을 하고 싶냐? 그 말은 하지 말란 소리죠. 계속. 네.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유를 드리죠. 뉘앙스는 계속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수술을 하면 안 되는 케이스는 저희가 외모 이형성증이라고 해서 본인의 얼굴을 볼 때 특정 부위를 본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약간의 어떠한 질환이 있어요. 코를 예를 들면 코가 많은데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 저 코는 다 예쁜데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계속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미세하게 콧구멍의 밑이나 이 휘어짐 정도가 미세하게 다 대칭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외모 이형성증은 남들이 보면 괜찮은데 본인은 좀 과도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형성증이라고 하거든요. 디스몰픽 디소더라고 하는데 그러한 경우는 저희는 수술이 완전 금기예요. 수술을 하고 나서 아무리 예쁘게 어떻게 변해도 본인이 만족을 못하고 의사 선생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책에도 저희 성형외과 교과서에도 외모 이형성증은 수술 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외모 이형성. 이형성증은 무조건 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저희가 이유를 달아서 수술을 하는. 근데 그 맥락에서 앞서 이제 일반 분들이 우리 성형병원을 찾을 때 이제 어떤 병원 또 어느 의사 선생님을 결정해야 될지 필수적으로 이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그냥 이건 정말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가 있는데요. 병원을 가서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물론 뭐 보톡스나 주사 간단한 스킨 부스터는 본인이 지금까지 알았던 좀 오래됐던 신뢰가 있는 그런 병원들에 가서 간단히 상담하고 시술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술이나 다른 깊은 이런 시술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실 때마다 환자분들의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A라는 병원에 가서 내가 이 수술에 대해서 상담을 했어요. 그때는 나의 이해도가 이 정도였는데 또 B라는 병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또 상담을 했어요. 그럼 지식도 계속 올라가고 유튜브를 보는 거와 또 다르거든요.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은 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몇 군데 상담을 받아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정상적이고 괜찮은 상황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선생님과 한 번 더 상의해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원장님께서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저희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성형외과들은 대부분 화상을 치료를 많이 하고 안면부 골절, 교통사고 환자도 많이 보고 또 재건 수술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살을 덮는다거나 그런 질환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개원을 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수술 능력을 베이스로 해서 미용적인 수술들을 많이 했거든요. 환자분들이 미용 수술 후에 질환이 치료된 것처럼 엄청 개선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모적인 개선은 당연하고 마음의 개선까지 되시는 분들이 엄청 있고 심지어는 그 사회적인 포지션까지 바뀌시고 성격도 엄청 바뀌시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실 때 제가 가장 기뻐하고 이건 정말 나하고 잘 맞는 인연이다. 실제 어느 영화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뚱뚱한 사람이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참 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의사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보람이겠다,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들 이 공통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메디시티 방송 왜 대구는 메디시티인가? 우리 최 원장님 생각하시는 예.
브랜드잖아요, 메디시티가. 그래서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헤리티지라고 봐요. 제품의 퀄리티나 모양이 똑같아도 헤리티지가 있는 것과 헤리티지가 없는 제품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대구는 전통적으로 메디컬 헤리티지가 굉장히 강한 도시예요. 아시다시피 네. 의과대학이라든지 의술에 대해서 과거부터 저희 선배님들, 저 위에 엄청 위에 선배님들부터 전통적인 메디컬 헤리티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메디시티 대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 원장님 말씀대로 이 메디시티 대구는 의료 역사에 대한민국의 이 100년 이상의 그만큼 오랜 기원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메디시티에서 충분한 이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다른 저희와 비슷한 대도시권의 수준에 비해서 의료의 수준이 엄청 높아요. 저희가 가보면 메디시티 대구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원석 원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송달송한 건강 정보와 의학 상식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문의 교수님과 원장님을 모시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의가 없네 김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